우리 수업 시간에 학부형이 있었네. 자, 그죠? 자, 1분 한 5분 복습해보자. 맨 처음에 저기서 무슨 족이 이동해요? 훈족이 이동하니까 저기 게르만족이 이동해서 많이 이동해서 결국 무슨 로마가 망해요? 소로마 제국이 476년 5도 아케르라는 용병대조한테 망하면서 봐봐 서유럽이 계속 게르만 왕국이 생겼다가 나중에 해볼게요. 481년 여러분 무슨 왕국이 프랑크족이 서유럽을 다 먹죠. 무슨 왕국이 들어서야 프랑크 왕국이 짱을 잡죠. 그 이유가 뭐야? 다른 게르만족에 비해서 로마 문화를 많이 흡수하고 있었죠. 이동거리가 짧았죠. 근거지를 버리지 않았죠. 게다가 프랑크 왕국을 세운 자 복습이야. 클로비스가 엄청난 걸 하죠. 바로 뭐를 하느냐? 아타나시우스파 다른 말로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더니 옛날 로마 백성들이 다 누구를 지지해요? 클로비스 프랑크 왕국을 지지해서 프랑크 왕국이 여러분 이제 서유럽에 짱을 먹었어요. 여기까지 기억나죠? 그러면 프랑크 왕국인데 이 클로비스 가문을 따라해볼게요. 메로베우스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의 메로베우스 왕국이 잘 나가다가 분할 상속제로 점점 왕권이 약해지니까 부하인 궁궐의 재산, 궁제 따라해볼게. 카롤루스 마르텔이 부하인데 훨씬 힘이 세워지죠. 원래의 목적이 지가 왕이 되고 싶었는데 왕이 아직 안 됐어. 그랬을 때 732년에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여러분 누가 쳐들어와요? 우마이야 왕조가 이베리아 먹은 다음에 무슨 왕국 쳐들어왔어요? 프랑크 왕국 쳐들어왔죠. 이때쯤면 프랑크 왕국 망하는 거지. 그런데 카를로스 마르텔이 복습이야. 지금의 프랑스인 트르 무슨 티에? 푸아티에 전투에서 우마이야 왕조 막아내죠. 그쵸? 막아내서 뭐를 직전했어? 프랑크 왕국을 직전해서 힘이 세졌는데 왕이 되고 싶었는데 그냥 꼬까닥 죽어요. 꼬까닥 죽고 나서 근데 기출문제 해보자. 카를로스 마르텔이 뚜르푸아티아에서 우마이야 왕조를 막아냈다. 무슨 왕조야? 프랑크 왕국 맞죠? 무슨 조야? 메르베우스야. 아직은 카롤린가 아니야. 기출문제야. 2번인가 3번 나왔어. 작년 대장까지. 그러다가 카를로스 마르텔의 아들이 누구냐면요. 머리에 핀을 꽂았다. 무슨 핀? 피핀이야. 그 피핀도 원래는 아빠 따라서 무슨 죄였어? 궁제였지. 이것도 기출문제야? 그러면 궁제 피핀이 누구를 만나요? 교황을 만나서 그대로 볼게. 교황님, 힘 있는 사람이 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능 기출문제야. 그래,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해서 피핀이 교황을 도와주죠. 해볼게요. 이탈리아에 쳐들어온 그 게르만족을 룸바르디족이라고 불러요. 10번. 무슨 족? 룸바르드족. 얘네가 바로 무슨 족이야? 게르만족이야. 근데 룸바르디족이 계속 교황을 괴롭히니까 궁제 피핀이 룸바르디족을 격퇴해서 땅을 뺏은 다음에 교황에게 주기로 했더니 교황은 기뻐서 야, 너 궁제 피핀아, 너 왕 되면 내가 인정해 줄게 해서 교황이랑 결탁해서 메르베우스 가문 없애고 지가 왕이 되죠. 이 순간 프랑크 왕국이지만 왕조 가문만 바뀐 거지. 그래서 메르베우스에서 따라해볼게요. 카롤루스 왕조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교황한테 힘 있는 자가 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왕이 되라. 부탁이 있다. 나 교황을 괴롭히는 10번 룸바르디족을 격퇴하고, 그쵸? 땅도 주기로 했죠. 교양령. 지금의 라벤나 주기로 해가지고 결탁해서 이제 카롤루스 왕조가 된 거야.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뭐니 해도 쇼미더머니. 자, 볼게요. 대략 760년에서 814년까지 피핀의 아들 카롤루스. 누가 나와요? 대제가 나오죠. 이 사람은 해보자. 첫 번째, 바로 옛날 서로마 옛날 영토를 거의 대다수 회복을 해서 300개의 주로 나눈 다음에 지방간을 파견해서 나름대로 중앙 집권을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카를로스 대제는 지난주 했던 거야. 바로 서기 800년에 서로마 황제로 교황한테 왕관을 받아서 이때부터 다시 이제 왕이 아니라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동로마가 자꾸 교황 괴롭히니까 백이 필요해서 누구에게 붙은 거야? 카를로스 대제에게 붙은 거죠. 그러면 수많은 기출문제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서로마 황제가 됐다. 800년에 누구에 의해서? 교황에 의해서. 그래서 요 카를로스 대제는 해볼게요. 자, 또 잘 나오는 거 답이 이거야. 이 사람은 영국의 수도사인 엘을 핥혔다. 엘킨 신부님을 데려다가 바로 로마의 라틴 문화도 부활하고, 제일 중요한 거 궁정의 학교도 만들어서 다시 문예를 부활했다. 고전 문화를 다시 부활했다. 이게 답으로 제일 많이 나와. 그래서 니네 머더텅 풀어본 사람 알 거야. 카를로스 대제하면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다. 그의 업적 궁정학교와 문예부흥, 혹은 궁정학교와 문예부흥 나오고 답이 서로 이거만 한 5개 나와. 알았죠? 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잘 들어봐. 그러면서 뭐 요 정도가 단데 또 있어요. 뭐냐 해보자. 재밌는 거 해볼게. 여기다가 해보자. 자, 잠깐만 봐봐요. 로마에서 크리스토교를 공인한 건 313년 밀라노 칙령의 콘스탄티누스죠. 그럼 로마에서 그리스도교를 국교화한 건 언제야? 392년 누구야? 테오도시우스죠. 이건 정말 틀리면 안 되는 거지. 크리스토 교인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해서 탄압 안 하겠다는 거고, 국교화는 뭐야? 다른 건 안 믿고 무조건 이제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알겠죠? 비슷한 문제가 있죠. 해보자.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에서는 뭐가 유행했어요? 조로 아스터교가 만들어지고 유행을 했고, 사산조 해볼게. 사산조 무슨 시아에서는, 페르시아에서는 조로아스터교가 뭐가 됐어? 국교화가 됐죠. 그리고 마니교가 만들어진 건 언제야? 사산조 페르시아 때 마니교 만들어져서 한동안 유행하다가 결국 뭐를 당했어? 탄압을 당한 거죠. 그럼 해볼게. 조로아스터교가 만들어졌다. 유행하기 시작한 건 아케메네스도 페르시아고 국교화는 아니야. 그러면 조로아스터거가 국교화가 된 건 언제야? 사산조 페르시아. 여기까지 알겠죠? 그럼 내가 요거 어저께 저 언니가 물어봐가지고 한번 알려주는 거야. 저 언니 덕분이야. 언니 언제야? 해볼게. 피피는 롬바르디족을 격퇴한 거야. 정복한 게 아니야. 롬바르디족을 격퇴한 건 피핀이야.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카롤루스 대제 때 롬바르디족을 정복한 사람은 누구야? 카롤루스 대제야. 정복해서 완전히 이탈리아를 먹은 사람은 누구야? 카롤루스 대제야. 그래서 이탈리아를 거의 먹었던 건 게르만족의 롬바르디족이야. 그래서 피피는 롬바르디족을 반쯤 죽여놨다면 롬바르디족을 완전 정복한 건 누구야? 카롤루스 대제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요거 자꾸 나와 요즘에. 요즘 추세야. 알았죠? 다시 롬바르디족을 반쯤 죽여놓은 건 피피, 완전히 정복한 건 누구? 카롤루스 대제. 누가 부탁을 해서? 교황이 부탁을 해서. 그럼 왜 교황이야? 교황은 지금의 롬에 살고 있었죠. 근데 롬바르디족이 이탈리아 먹었으니까 계속 롬 괴롭히니까, 교황 괴롭히니까 이런 식으로 벌어진 거야. 그래서 꼭 외울게요. 그래서 엘킨이라는 사람도 2년 전부터 기출문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애를 핥혔다. 카롤루스 대제 무슨 킨? 엘킨. 그래서 제일 잘 나오는 사람은 역시 뭐니 해도 무슨 대제? 카롤루스 대제.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거 양이야. 서로마 황제가 됐다. 뭐야? 궁정학교 문예부흥.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엘킨도 외워두고 롬바르디족 가지고 딱 장난칠 수 있지. 알았지? 됐고 여기까지 했고요. 자, 복습이야. 그럼 자, 그러고 나서 카를로스 대제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을 했는데 게르만족은 무슨 상속제예요? 분할 상속제죠. 그래서 보자. 840년에 얼른 해볼게요. 배운 거야 다.
베르댕 조약. 그 다음에 873년에 무슨 조약? 메르생 조약으로 프랑크 제국이 완전 쪼개지죠.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 사냥고 신났어. 채원이가 오면은 기운이 살아, 우리 애기가. 채원이 안 오면 막 봉사 시간에 짜증내고 막 남학생 끌어먹고 하는데, 자, 볼게요. 내가 지도를 다시 이제 감각을 찾았어. 정확하죠? 자, 비슷하죠? 자, 보자. 그 원래 프랑크 왕국이 이만했는데, 베르댕 메르센 조약으로 여기 서프랑크는 나중에 뭐가 돼요? 프랑스가 되고, 동프랑크는 나중에 뭐가 돼요? 독일이 되고, 중프랑크는 롯데리아야 이탈리아야, 이렇게 이탈리아로 갈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각각 누구야? 각각 카를로스 대제들의 자식들이 왕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약해졌는데 지난주 배웠어. 9세기에서 10세기. 자, 봐봐. 여기. 여기를 따내볼게요. 스칸, 니나, 미아. 뭐라고 그래? 반두라고 부르죠. 여기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북쪽 사람이라. 노르만. 내지는 무슨 킹? 지난주 배웠죠? 바이킹이라 부르죠. 이 사람들이 인구가 늘고 농경지가 부족하고 프랑크 제국이 약해지니까 봐봐. 영국 쳐들어가고 프랑크 제국 막 쳐들어오면서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럼 이거 막으려고 어떻게 돼? 땅 띄워주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중세 유럽에 무슨 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배웠잖아. 분권제. 그러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노르만족, 같은 말로 바이킹이 분열된 프랑크 왕국을 쳐들어오니까 각자 막아야 되겠죠. 각자 기사가 출현하고 중앙 집권이 안 되니까 기사들에게 봉통, 땅 주고 여기 지켜라 해서 여러분 쪼개주는 무슨 제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봉건제 형성에 큰 역할을 한 게 무슨 족이 되는 거예요? 노르만족. 그럼 해보자. 노르만족이 세운 나라 해볼게요. 이것도 지난주 했었지 우리. 채원이가 안 봤어? 자, 왜 생에서 포기하게? 뭐 했어 아플 때? 응? 잘했어. 근데 이건 알고 있는 거지. 잘했어. 머리 이쁘다. 세계 사람들 지금 다 머리 개성이 강해. 이해해. 동갑이지만 좀 틀리다. 우리 애기는 코닥을 좋아하네. 코닥. 코닥은 필름 제품 아닌가? 얘는 게스. 똑같은 것만 7번 있어. 저 언니도 게스. 저 언니는 돈이 없어서 작은 게스 샀어. 작은 게스. 뭐 애엄마가 뭐 게스. 자, 볼게요. 그래도 언니가 있으니까 수업 시간이. 자, 보자.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아까랑 또 틀려지죠? 자, 원래 지구가 조금씩 움직여서 그래요. 자, 보면은 이렇게 해보자. 자, 해보자. 바이킹이 이동했는데 이거 다시 해줄게. 여기에 자 여기가 지금의 프랑스인 프랑스로 해보자. 서프랑크. 아직 서프랑크 왕국이 있었는데 바이킹이 하도 쳐들어오니까 해볼게. 911년에 서프랑크의 왕이 야 너 바이킹 왜요? 너 약탈하지 말고 여기 땅을 줄게. 내 부하가 되라. 부하가 돼서 여기서 너 노르만족이 나라 세워서 내 땅을 줄 테니까 내 부하가 돼서 다른 노르만을 막으래. 들어봐봐. 여기 911년에 바이킹이었던 외우지 마요. 롤로가 여기에 공작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볼게요. 노르망디 공작이 다스리는 국가가 세워진다. 오호. 따라볼게요. 911년. 자, 서프랑크 왕이 여기 바이킹 롤로한테 노르망디를 준 다음에 다른 바이킹을 맡게 했다.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또 하나. 다른 바이킹은요, 니네 앵글로 섹슨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앵글로 섹슨 바이킹은 어딜 먹느냐? 이 영국에 여러분 살고 있던 애들이 원래 프랑스에 살고 있던 민족을 갈리아족이라고 그러거든? 여기 있던 애들이 프랑스로 갔다가 이 갈리아족을 다 두드려 패고 영국도 누가 먹어서 지금 앵글로 섹슨족이 먹었거든요. 얘네도 어찌 보면은 바이킹의 일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요 바이킹이랑 게르만족을 보자. 게르만의 일파. 그러다가 바이킹이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 이탈리아의 무슨 폴리? 나폴리 가서 왕국도 세우고 이탈리아 아래에 있는 나 잘 씻을 거야. 무슨 이야? 시칠리아 왕국도 세우고 요쪽으로 가서 노부 고르드 왕국도 세우고
그 아래에다가 키예프 공국도 세우고, 나중에 노브고로드와 키예프는 뭐의 기원이 돼요? 러시아의 기원이 되잖아. 그러면 이거 앵글로색슨은 미안해, 게르만족이야. 게르만족으로 봐야 돼. 그러면 영국, 그러다가 나중에 롤로의 그 손자, 1066년에 롤로의 증손자쯤 되는 윌리엄 1세가 노르망디 공국이면서 영국을 쳐들어가서 앵글로색슨을 거의 갈아버린 다음에 영국을 지가 지배해요. 그래서 1066년 윌리엄이 원래는 여기 프랑스 쪽의 공작인데 영국 가서 영국을 정복해서 영국의 왕이 됐다. 그러면은 영국 왕도 결국 무슨 만족이 세운 거야? 노르만족이 세운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1086년쯤에 해볼게요. 영국의 사람이 몇 명인지, 양이 몇 명인지 적어서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둠스데이 뭐라 그래요? 북이라고 불러. 근데 둠스데이가 어떤 뜻일까? 지구 종말의 날이라는 뜻이래. 왜냐? 이 윌리엄 1세 정복왕이 되게 잔인했나 봐. 그런데 바이킹인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야사가 있어요. 자기한테 개긴 사람을 좀 잔인해. 팔다리를 잘라. 죽이지 않고. 팔다리 자른 다음에 집에 가서 기어가게 만드는 사람이야. 좀 특이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백성 입장에서는 양이나 모든 걸 다 적어가니까 다 뺏어갈 줄 알고 공포에 질린 거야. 왜? 옛날 왕들은 농촌에 와서 그런 거 안 했거든. 대충 걷어갔잖아. 그런데 저 둠스데이북에 얘네 집에 사람이 몇 명이고 양이 몇 개고 다 적어가는 거야. 그러면 다 파악이 된 거잖아.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야 큰일 났다. 얘 지구 끝났다. 우리 다 뺏길 거야. 라고 했는데 뺏긴 건 아니고 인구수와 부를 파악을 한 거잖아. 그거 생각해봐. 모든 영국의 인구를 조사했기 때문에 왕권이 미치는 거죠. 이 덕에 윌리엄 1세는 굉장히 무슨 강화가 된 거야? 왕권 강화. 그래서 왜 그런지 둠스데이북도 되게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러면 지난주에 여기까지 딱 했지. 맞죠? 여기까지 딱 했던 거 기억나지? 다 했던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 했던 게 아니라 더 했죠. 어떻게 더 했느냐? 이게 좀 어려워서 그래. 그러면 노르만이 쳐들어가고, 자, 연결을 좀 시켜줄게요. 봐봐요. 자, 지도 엄청 그린다. 지도도 못 그리면서 바보. 자, 지도도 못 그리는데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잘 볼게요. 나중에 여기가 뭐가 되냐면요. 프랑크 왕국의 왕이 죽어. 그러니까 카를로스 대가 끊겨서 요쪽에는 누구냐? 백작이었던, 자, 해볼게요. 위그 카페라는 사람이 있는데 카를로스 대제 피가 섞이긴 섞여. 엄마 쪽 피야. 근데 프랑크 왕국의 직계가 끊기니까 요 사람이 따라해볼게요. 987년 요 사람이 프랑크 왕국이 끝나니까 바로 카페라테 카페 왕조를 세워서 이제 뭐의 기원이 돼요? 프랑스의 기원이 되는 거야. 됐고 또 하나 여기 원래 뭐였어요? 동프랑크였죠. 동프랑크는 920년쯤에 카를로스 대제의 그 대가 끊기니까 여기에 귀족들이 있었는데 작센의 귀족이었던 사람이 힘이 세서 여기다가 작센 왕국을 생기고 이탈리아도 대가 끊겨서 여러 개 도시도 수백 개 제국으로 쪼개지는 거야. 이때가 다 몇 세기예요? 따라해볼게요. 10세기. 그걸 잘 생각해봐. 10세기 이미 베르댕 메르센 조약으로 쪼개져 가지고 프랑크 왕국이 있었는데 10세기 초반, 중반 말해보면 카를로스 대제의 후손이 다 대가 끊기죠. 대가 끊겨서 외워볼게. 789야. 거꾸로 789 거꾸로 987 연대 외우지 마요. 이게 알아도 987에 프랑크 왕국의 귀족이었던 위그 카페가 카페 왕조를 만들어서 프랑스의 기원이 되고, 그 다음에 동프랑크도 대가 끊기니까 여러 제후국 중에 작센에 있는 어떤 백장이 왕이 되고, 여러 또 제후가 있어요. 이탈리아는 막 지금 수백 개로 쪼개 있는 상태에서 무슨 킹이 쳐들어와? 바이킹이 쳐들어오니까 중앙 집권이 안 되잖아. 예를 들면 봐봐. 카페 왕조도 파리만 다스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 부하들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바이킹이 쳐들어오니까 막으려고, 야 기사야 너 내가 땅 줄 테니까 농민들 보호하고 여기 지켜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10세기쯤에 따내볼게요. 지난주에 배워서 무슨 죄가 나오는 거야? 봉건죄가 나오는 거잖아. 그 봉건죄는 왕이나 기사들이 자기 부하들에게 땅을 주고 거기를 지키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지금부터 천천히 해볼게요. 이거 좀 어려운 거래. 그래. 자, 해보자. 천천히. 그러면 자, 지금 무슨 유럽은, 서유럽은 자, 무슨 죄가 시작됐어요? 봉건죄가 시작됐죠. 그 원인이 뭐야?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고 무슨 킹이 쳐들어오면서, 바이킹이 쳐들어오면서 봉건죄가 형성됐다.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어. 요 봉건죄는 원래 있던 게르만 제도의 무슨 제도? 종사제도 기억나니? 종사제도가 뭐야? 게르만에 싸움 잘하는 부족장이 있으면 젊은 애들이 가서 부하가 되면 무술도 가르쳐주고 밥도 먹여주다가 전투가 있으면 같이 싸우는 게 종사제도. 일종의 무사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에 있던 무슨 대? 은대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은대지가 뭐냐? 로마 귀족들이 자기 부하한테 말 잘 들으라고 땅을 준 게 은대지 제도야. 그러면 게르만의 종사제도와 로마의 은대지 제도를 합친 게 봉건제도인데 뭐야? 왕이나 제후가 자기 부하 기사에게 땅을 준다. 토지. 이 토지를 주는 거를 유식하게 무슨 토라 불러요? 봉토. 그러면 이 사람은 왕과 기사는 왕에게 충성도 바치고 가끔 가다가 선물도 바치고 가끔 가다가 군사적 의무도 해야 되겠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봉건제. 그럼 봉건제는 뭐로서 맺어진 거야? 토지로서 맺어진 거죠. 토지를 줘야지 충성하죠. 토지를 받아야지 군사적 복무를 하겠죠. 그런데 배운 거야. 왕이 토지를 안 주거나 기사가 전쟁을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이 계약은 끝날 수 있죠. 그래서 봉건제도는 쌍무적 무슨 관계다? 쌍무적 계약 관계다. 대신에 뭐를 받아야 된다? 봉토, 토지로 만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이 관계를 따내볼게요. 무슨 관계라 불러요? 주종관계.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종이 나왔다고 종이 아니야. 토지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은 주종관계인데 이 주종관계 뭐야? 계약관계야. 절대 따내볼게요. 절대 예속적 관계가 아니야. 그러면 예속적 관계는 뭐냐? 노예처럼 속해 있는 거야. 그러면 봐봐. 주종관계는 왕과 기사, 기사와 기사죠. 그 주종관계는 뭐야? 토지를 주면 내가 너에게 충성하고 군사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주종관계를 다시 얘기해볼게. 쌍무적 계약관계인데 예속관계는 아닌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야 돼. 잘못 헷갈린다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됐고. 자, 그런데 그러면 땅을 주니까 그 받은 땅을 엄청나게 넓은 땅을 우리가 무슨 원이라 불러요? 장원이라 부르죠. 그러면 장원은 여기다가 뭐를 줬어요? 성을 짓고 마을이 있고 영주의 땅, 농노의 땅, 영주의 땅, 농노의 땅이 있고 교회가 있고 영주가 가지고 있는 방앗간 빵집 같은 게 있겠죠. 요 장소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장원이야. 그렇죠? 장원은 첫째, 영주에게 무슨 권이 있다? 불이권이 있다. 불이권이 뭐야? 왕이 준 땅이지만 내가 얼마를 세금을 걷든 내가 어떻게 재판을 하든 어떻게 세금을 걷든 절대 간섭하지 못하는 무슨 권? 불이권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요 장원은 무슨 죄로 농사를 졌다? 춘경지, 휴경지, 추경지, 삼포제로 농사를 졌다. 또 하나, 장원은 토지가 많은데 영주 땅이랑 농노 땅이랑 섞여 있다. 서로 혼동돼 있다. 혼재지다. 또 다 땅을 아니까 울타리를 치지 않았다. 무슨 지다? 개방지다. 게다가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요 장원에서 일하는 사람을 무슨 노라 부른다? 농노. 그러면 농노의 좋은 점, 자, 자기 재산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모두 할 수 있었다. 결혼을 할 수 있었다. 나쁜 점이 뭘까? 절대 뭐의 자유가 없다. 이동의 자유가 없다. 더 하나 해볼까?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다. 이동의 자유가 없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 하지만 뭐는 있다? 자기 재산과 결혼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의무가 있어. 무슨 의무? 영주가 보호해 주니까 이동도 안 하고 대신에 부역이 뭐야? 영주의 땅을 일주일에 3일씩 농사 줘야 돼. 그리고 농사 진 다음에
공란, 사과나 치즈 같은 거 갖다 바쳐야 돼. 그리고 각종 뭐를 내야 돼. 세금도 내야 되고 영주의 방앗간을 반드시 이용하고 돈을 내야 돼. 이게 농노야. 그러면 답을 가르쳐줄게요. 이 농노는 따라해볼게. 농노는 봐봐. 저 영주와 기사와 해볼게요. 농노는 따라해볼게. 쌍무적 계약관계다. 뭐야 X야. 농노와 영주는 쌍무적 계약관계가 아니죠. 어디 가면 죽어. 노예처럼. 그래서 봐봐. 답이야. 농노와 영주는 잘 들어봐요. 첫 번째. 쌍무적 계약관계도 아니고 또 하나 여기 듣고 볼게. 주종관계다. 봐봐. 이거에 많이 틀려. 맞아. 농노가 영주에게 종이니까 주종관계 자체가 뭐야? 쌍무적 계약관계잖아. 주종관계도 아니야. 주종관계 이거는 뭐라고? 쌍무적 계약관계잖아. 그래서 농노와 영주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따라볼게요. 무슨적 관계다? 예속적. 노예처럼 속해있다. 그 증거. 뭐의 자유가 없어. 이동의 자유가 없잖아. 그리고 마지막 더. 이게 끝났어 이제. 농노는 싸우는 사람이야? 일하는 사람이야? 일하는 사람이죠. 군사적 도와줄 의무가 없다. 이 두 개만 기억하면 절대 안 틀려. 근데 이거 은근히 틀려. 은근히 틀리는 거 알죠? 알았죠? 언니 확실히 알겠어 이제?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거 지금 빠르게 다시 한 거거든. 지난주 2시간 했던 거 내가 지금 한 15분, 20분 동안 쫙 한 건데 그만큼 중요해. 어디서부터 했어? 개드만의 이동부터 쫙 한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2시간 한 거 다시 한 거니까 절대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돼. 알았죠? 자, 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뭐 이제 무슨 얘기 해줄까? 자, 이제 시간 순으로 해줄게요. 좀 과거로 거슬러 가자. 야, 니네 지금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건 누구야? 영국. 영국에서 만들어진 미국, 프랑스, 독일이죠. 물어볼게. 벨라루시, 그리스, 마케도니아. 들어는 봤지? 니네 마케도니아 하면 누가 떠올라요? 알렉산드로스. 떠오르죠? 오늘 배울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도 마케도니아야. 그거 지도를 해볼게요. 마케도니아가 요쯤 있거든? 야, 물어보자. 어느 유튜브에 마케도니아 여성분이랑 결혼했더라고. 근데 너무 아내로서 훌륭해서 마케도니아 처갓집 가서 장인 장모한테 선물로 그냥 현금을 2천만 원 드렸더라고. 참 착하지. 그러니까 근데 장인 어른이 소방관이신가 봐. 근데 뭐라 하신지 알아? 사위야, 2천만 원이면 자기 월급인데 얼마 월급이냐? 놀라지 마요. 10년치 월급이래. 그러면 현재 마케도니아 소방관 아저씨가 월급이 얼마 정도인 거야? 한 달 20만 원 정도인 거지. 야, 상상이 안 가지. 상상이 안 가지. 그럼 한국이 참 잘 살긴 하는 거야. 그치? 근데 마케도니아가 전 세계를 큰 영향력을 했는데 지금 돈만 놓고 보면 한국보다 안 되는 거잖아. 예를 들면. 그럼 얘기를 해줄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느냐? 자, 볼게요. 되게 에어컨 지금 킨 거니? 누가 껐어요, 에어컨? 어쩐지 바지에 땀이 흐르고 등에 땀 3줄기 흐르고 있어. 난 그래서 왜 이렇게 니네 안 데웠어, 애기들? 쌤목이 막 반짝반짝거리고. 땀 나는 거 봐봐. 만져봐, 여기. 땀. 왜? 뭐 괜찮아. 뭐. 한국말을 해요. 너 이 새끼, 너 추웠어, 애기? 추웠어? 애기야. 가죽 좀 가져와봐. 가죽은 이때 쓰는 거죠. 추웠구나. 나는 근데, 응? 나 봐봐. 야, 봐봐. 땀 나는 거. 이따 카메라 끄고 너 봐봐. 너 죽어. 어쩐지 나는 왜 덥지? 막 땀이 나는 거야, 등에서. 응. 아니, 에어컨 킨 줄 알았지. 설마 끈지 몰랐지. 앞으로 끌 때 나한테 얘기해볼 거. 10,000원씩 내볼 거. 괜찮아. 3위. 근데 그건 있어. 냉방병이 심하잖아요. 냉방병 피하는 게 한 번쯤은 땀을 내면은 냉방병이 안 걸린대. 뭔지 알지? 그래서 그 사무실이나 어디에 있다가도 한 20분 걸어서 땀을 떼면 좀 샤워하면 되잖아요. 땀이 찝찝하더라도 한번 땀을 푹 내면 냉방병이 안 걸린대. 애기 땀 많이 나요? 안 나요? 우리 언니는? 쟤는 뭐 땀이 일상화되어 있지. 왜냐면 축격, 매복, 잠복 그런 거 하고 뭐 덧 넣고 하려면 힘들어. 지난번에도 뭐 이렇게 덧 같은 거 놔야 되니까.
책가방 열어봤더니 별 기구가 다 있더라고. 뭐 전기 충격기, 뭐 올가미, 알지? 올가미, 회칼 막 그런 거. 자, 보자. 아이고. 자, 여러분 참 너무 빠르지 않죠? 최소한 빨리 한 거 내가 지금. 자, 롯데리아, 이탈리아. 자, 이거 지도 그래도 좀 현실판 됐다, 그치? 자,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야, 요만큼이 따라해볼게요. 바로 무슨 로마? 동로마. 기억나죠? 그 다음에 동로마를 다른 말로 비잔티움 제국이라 불러요. 그러면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은 바로 수도가 어디냐? 콘스탄티노 무슨 스? 폴리스라고 부르죠. 누가 천도한 거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천도한 거지. 그럼 원래 이름은 동로마가 맞는데 요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옛날 이름이 비잔티움이었대.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 서로마는 언제 망해요? 476년 무슨 로마는 망했어요? 서로마는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오도 아케레트 망했죠. 그러면 서로마 망한 다음에 해보자. 여기 뭐 앵글로 봐봐. 여기 앵글로 섹슨족, 요쪽에 프랑크족. 반가운 사람 나왔네. 요쪽에 롬바르디족. 그 전에 여기에 무슨 고트족? 동고트족. 여기에 서고트족. 여기 아프리카 쪽에 무슨 족? 반달족. 해볼게요. 다시. 게르만족의 앵글릭 섹스는 영국 건너가고, 프랑크는 여기 프랑스와 요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동고트는 이탈리아 와먹고, 나중에 동고트 다음에 롬바르디가 이탈리아 먹고, 서고토는 지금의 스페인 먹고, 반달족은 지금의 모로코, 튀니지 먹은 거야. 그럼 이때는 계속 여기는 무슨 제국인 거야? 동로마. 무슨 제국? 비잔틴 제국. 그럼 참고로 서로마와 동로모가 두 개로 분열된 건 연도 써볼게요. AD 395년. 무슨 도시우스? 테오 도시우스 죽은 다음에 그 두 아들이 나눠 먹은 거죠. 그러면 서로마는 망했지만 동로마는 그 후로도 1000년 정도 가죠. 언제까지 가요? 1453년. 무슨 만? 오스만 제국의 메머드 2세한테 망할 때까지 이 당시 서로마 망하고 1000년을 더 가는 거야. 거의.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역사의 주인공은 솔직히 얘기할게요. 모든 세계사 책에서 봉건제, 프랑크, 왕국 막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데 솔직히 이 당시 진짜 주인공은 누구야? 동로마. 무슨 제국? 비잔티움 제국. 수도가 어디예요? 콘스탄티노폴리스. 여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해볼게요. 자, 보자. 자, 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써볼게. 자, 우리 지금 무슨 티움? 비잔티움 제국을 하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무슨 로마? 동로마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가 당연히 있겠죠. 황제가 있는데 황제가 모두 해요? 교황 역할도 같이 한다. 그래서 황제가 교황 역할도 같이 한다. 이거를 황제 무슨 주의? 교황주의라 불러요. 그럼 이거야. 니네 그 원래 로마의 교황도 교황이 아니라 총대주교였거든요. 그러면은 황제가, 자 볼게요. 비잔틴 제국의 교황을 대주교라고 불러요. 요 대주교를 황제가 임명할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고 성직자를 모아서 공의에 여는 것도 다 누구의 권한이야? 황제의 권한이야. 그러면 황제가 교황처럼 대주교 교회를 장악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황제 교황주의. 이거를 유식하래 정치와 종교를 한 사람이 장악을 했다. 무슨 일치? 정교 일치야. 그러면 저쪽 서유럽은 지금 게르만족이 한 10개가 내려와서 개판 5분 전이죠. 그런데 자, 비잔티움 제국은 놀라지 마세요. 무슨 집권 국가야? 중앙 집권화가 다 있어. 황제가 힘이 세니까 곳곳에 단백질이야 지방간이야. 지방간을 파견해서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전제 군주정이다. 즉 민주주의라기보다는
군주가 힘이 되게 셌다. 그래서 아하, 완전히 교황이 힘이 셌구나.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힘이 세고 종교적으로도 힘이 세가지고 연락 잘 나가는 거야. 무슨 팀? 비잔티움. 또 하나 세 번째 해볼게요. 이 비잔티움 제국은요, 따라해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써보자.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지역이 옛날에 무슨 지역이었어? 그리스 지역이었죠. 그럼 수도가 여기지. 옛날 그리스 땅이지.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은 무슨 어를 쓴다? 그리스어를 쓴다. 맞죠? 왜? 봐봐. 이탈리아는 봐봐 여러분. 이탈리아는 무슨 어야? 원래 로마가 라틴어인데 여기 이탈리아 반도 언어가 라틴어면 당연히 비잔티움 제국 옛날 그리스에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어를 쓰겠어? 그리스어를 쓰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자, 서유럽 종교가 나중에 따라해볼게요. 지금도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 나중에 카톨릭이랑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좀 종교가 틀렸죠.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종교를 그리스 지역에 있는 정통 종교다. 그리스 정교. 내지는 교과서에는 동쪽에 있죠. 비잔티움이 동방 정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니네 그거 알아요? 이탈리아나 프랑스 가면 카톨릭이 많은데 러시아, 세르비아, 불가리아는 정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 그 다음에 세르비아 정교. 그래서 카톨릭이라 봐봐. 서유럽은 다 무슨 톨릭이야? 카톨릭이라면 동유럽은 정교야. 정교인데 원래는 그리스 정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내가 알아봤더니 러시아 그리스 정교를 러시아 정교, 세르비아 정교, 루마니아 정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바꿔서 그냥 동방 정교가 정확한 영어가 되는데 요때는 그리스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정교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스 정교. 어렵지 않죠? 자, 됐고. 자, 그럼 해보자. 그런데 또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당연히 농업도 있는데 봐봐 여러분. 자, 봐봐. 자, 해볼게요. 비잔티움 좀만 가면은 어디야? 아나톨리아 반도죠. 좀만 가면은 아라비아 민족이죠. 좀만 가면 사산조 페르시아 있죠. 좀만 더 가면은 인도가 있죠. 그리고 좀만 가면 서유럽이죠. 그러니까 이 비잔티움 제국은 교통의 뭐에 있어요? 교통의 요지야. 한마디로 뭐냐? 동방과 서방의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장사 해볼게요. 무역과 무슨 업이? 상업이 엄청 발달해서 비잔티움 제국은 그 당시 도시가 엄청나게 발달했다. 그래서 게르만족 애들이 문물 교환할 때 여러분 화폐 가지고 장사하는 무슨 경제가 되게 활발했다.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여러분 무슨 무역? 특히 동방과 서방의 무슨 무역? 중개무역으로 날렸대요. 특히 수도였던, 놀라지 마세요, 콘스탄티누스는 절정기에 때는 인구가 몇만 명이었대? 인구가 무려 100만 명이나 됐었대요. 야, 그러면은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제국 장난 아니죠. 황제가 교황도 했다. 정교 일치. 그 다음에 봉건제가 아니라 무슨 집권했다? 중앙집권 전제 군주전. 뭐를 했다? 그리스 지역에 있으니까 그리스어로 썼고, 그러면 종교도 뭐야? 카톨릭이 아니라 그리스 정교, 동방 정교고, 농업도 있었지만 교통의 여지라 동서무역을 해서 무역, 상업 발달해서 비교적 서유럽보다는 도시가 엄청 발달하고, 그렇죠? 화폐도 널리 쓰이고, 수도였던 콘스탄티누스가 완전히,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완전히 100만 도시였다. 그러면 엄청나게 위대한 왕이 많겠지만 한 명만 해볼게요. 자, 해보자. 자, 따라해보자. AD야, 대략이야, 530년에서 560년. 몇 세기일까요? 그러면 따라볼게요. 딱 6세기 중반이죠. 저때 우리는 누구야? 6세기 신라의 진흥왕, 성왕. 들어본 적 있죠? 이때 중국은 뭘까? 북이 남조였다가 북이가 동서 남북으로 갈라질 때, 중국은 무슨 남북조 때? 위진 남북조 때. 그 다음에 인도는 뭐야? 국다가 탔다. 국타 왕조 망하기 직전. 그러면 서유럽은 지금 게르만들이 막 개판치고 있을 때. 이때가 몇 세기? 좋아, 얘기 6세기?
진짜요? 깜짝이야. 나는 애들 떠들까봐 조용히 시키려고 했는데 눈 감고 있어도 다 들어. 진짜 기억은 못하지만 다 들어. 너랑 동갑이라고? 자, 수업 끝낼게요.